자,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그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먼저 우선은 이제 1차 함수 전에 함수가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면 두 개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변수는 x랑 y입니다. 이렇게.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 때 x 이렇게 구했던 기억이 나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쓰는데 변수가 뭐냐면 자, 변한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수지만 이제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함수는 뭐냐면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예요. 두 변수 사이에 두 변수 지금 x, y가 있다 그러면 두 변수 x, y 사이에 우리 관계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일정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나봤던 것부터 해볼까요? 자, 중학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반비례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비례 식이라고 배우죠. 자, y는 x분의 1이라는 이런 이제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것도 함수예요. 이제 변수 x, y. 자, x 값이 결정이 되면 두 변수 x, y 관계고, 자, 관계식이에요, 이게 이제. x, y 관계식이. 그리고 이제 x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입하는 입력에 들어가는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력. 사람들이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자, 결과물이 되는 거죠. y는 출력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함수의 개념 한번 지금 배웠으니까 한번 정리해 주는 건데, 자, 입력의 개념이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제 y의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려운 말을 써요.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x 값이 결정이 되면 반드시 y 값이 결정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x에 1을 대입하면 x가 1일 때, 여러분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y 값이 y값은 x가 1일 때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x가 반드시 1이 결정이 되면 y도 1 이렇게 결정이 되죠. x에 2를 집어넣으면 x에 2가 대입이 되면 입력이 되면 y값은 항상 역수로 나온다. 이게 이제 그 관계식이거든요. y는 2분의 1로 나오겠죠. x가 결정이 되면 반드시 y가 딱 하나 결정될 때 우리는 이걸 함수라고 합니다. 물론 3일 때는 y는 같은 방식으로 3분의 1이라고 할 거고, 자, 이렇게 x값은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든지 대입을 하게 되면 y값도 무조건 그거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y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역수관계인 식을 어쨌든 이걸 함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어려운 함수라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예요. 이제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배울 거고, 요거는 단지 그냥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비례, 반비례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등장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지금 배울 함수는 이제 1차 함수죠. 자, 1차 함수도 원래 출발점은 정비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정비례식은 y는 ax꼴이죠. 예를 들어서 y는 2x라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합시다. x와 y의 관계예요. 그래서 왜 변수라고 하는지 x가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값들을 딱 대입하면서 막 변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y도 탁탁탁 변하는데 규칙이 있죠. 규칙. 그래서 x가 1일 때 y값이 얼마냐 그러면 y는 자, x가 1이 입력이 되면 2배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예요. 그냥 이 관계식이 다른 게 아니라 x가 결정이 되면 y값은 그거에다 2배 해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2가 되겠죠. 자, x가 2가 되면 y는 들어온 값의 2배 하면 4가 되겠죠. x가 3이 되면 y는 6이 되겠네요. 음수도 해볼까요?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x에 마이너스 2가 대입되면 2배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x가 이렇게 변하는 관계에 따라 일정하게 y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반드시 x값이 있으면 y값도 딱 하나 결정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해가 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x, y의 관계를 보면 x가 무수히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y도 결정이 될 거고,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거로워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순서쌍으로 씁니다. 순서쌍. 그래서 순서쌍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용어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괄호치고 x의 값 나중에 쓰는 게 y 값. 이런 순서쌍이라고 하죠. 자, 이름들 꼭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우리 좌표 평면에서 쓰는 이 순서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1이고 x가 1일 때 y 값이 2다. x가 2일 때 y 값이 4다. x가 3일 때 y 값이 6이다. 아이고. 자, 이렇게 x, y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서 거꾸로 우리 이런 점들을 가지고서도 식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자, 그런 건 이제 뒤에서 연습을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순서쌍이 결국은 x값, y값을
나타내는 거고, 서로의 관계가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요 수들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읽어내는 게 또 거꾸로 우리가 함수를 찾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함수값이라는 게 뭔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런 관계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자, 이제 뒤에서 이제 정리하겠죠. 1차 함수식인데 어쨌든 x와 y 관계가 x 값에 항상 2배를 곱해서 3을 더하면 y 값이 돼요. 그런 관계예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 이거를 우리는 함수 관계라고 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뭐냐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x 1을 대입할 거겠죠. 대입하면 2 곱하기 1 더하기 3 해서 y 값이 5가 되겠죠. 그죠? x가 2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자, x의 2배 해서 y를 더하는 거니까 4 플러스 3에서 y는 7이 되겠죠. 자, x의 2분의 1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x가 계속 변하는다는 얘기예요. 변수. 자, x 값이 얼마든지 어떤 값이든 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 중요한 거는 그 대신 y 값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y 값이 없으면 안 되고 그 값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 x에 1을 넣는데 y 값이 2도 되고 y 값이 3도 되고 y 값이 4도 된다. 이런 관계가 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반드시 x가 하나가 결정되면 y도 하나 결정돼야 되는데 1을 넣었는데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4도 나와. 이런 관계는 우리 이제 함수 관계라고 아니라서 이런 거 찾는 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찾는 문제가 될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경험하면 되겠고요. 어쨌든 x 2분의 1을 넣었더니 y 값은 자 2배 해서 2 곱하기 2분의 1이죠. 1에다 3을 더하니까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번거롭죠. 우선은 이렇게 쓰는 것도 번거로워서 우리가 쓰는 게 순서상이고 1,5다 또 2,7이다 2분의 1일 때 4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이 얼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걸 우리가 이제 수학적 기호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처럼 이렇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호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자, 원래 함수는 뭐 영어로 펑션이라고 해서 f라는 기호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쓸 거고. 자, y는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y라는 값은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함수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y랑 fx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지만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fx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써도 같은 표현이 됩니다. 여기 이제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 x에 대한 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편하냐면 조금 전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걸, 자, f 함수에다가 x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이 얼마야? 라는 얘기를 요 기호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선 이 기호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많이 쓸 거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x에 마이너스 3일 3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얼마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이 긴 문장이 이렇게 간단한 기호로 표현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이제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fx를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같은 표현이라고 했고, 이렇게 f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조금 전처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x에 마이너스 3을 딱 대입하면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죠. 거기다 3을 더해서 y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이거 이해 갔어요? 이거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또 자, x가 1일 때 y는 5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 같은 표현으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이었죠. 조금 전에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공교롭게 같은 수로 해서 헷갈리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요? 자, x가 5일 때 x 5일 때 y 값이 얼마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또 5를 대입해 봅시다. 5를 대입하면 2, 5, 10 더하기 3에서 13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중요해요. x가 5일 때 y 값이 13이야 그 표현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5,
13. x가 5일 때 y값은 13으로 나와. 또는 x가 5일 때 y값이 13이었지만 13은 요거랑도 같은 표현이 지금 f의 5나 또는 13이나 지금 같은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5를 넣어서 구한 값이 13이니까 얘랑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다. 자, 이 표현들이 다 같은 거라는 걸 모르면 조금 응용한 문제들을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헷갈려요. 이 표현들을 잘 모르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게임의 규칙을 모르면 게임을 못하는 것처럼 수학에서도 이런 약속들, 처음에 배우는 이 약속들을 등한시하고 그냥 문제만 풀다 보면 뒤에 이런 약속들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이 약속을 몰라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금 전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자, 우선 함수인 걸 찾아라, 함수가 아닌 걸 고르라 라는 문제로 이제 등장한 건데, 자, 함수인지 아닌지는 항상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x가 결정이 되면 y가 하나 결정돼야 된다. 그게 함수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자, 자연수 x의 약수를 y라고 합시다. 그럼 x와 y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자연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자연수 x가 1일 때 x랑 y 관계를 볼게요. x가 1일 때 y는 얼마인가요? 1의 약수는 1이죠. 그 다음 x가 2일 때, 그렇죠? 그러면 자연수 2의 약수를 y라고 했는데, 그 y는 2의 약수는 1도 있고 2도 있죠.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제 벌써 여러분들 함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에 x가 1일 때는 1 하나가 딱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근데 x가 2가 되는 순간 약수가 2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럼 x가 2가 딱 결정이 됐을 때 y가 하나가 결정돼야 함수라고 했는데 벌써 2개죠. 이 수가 이제 좀만 커져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연수 4의 약수는 어때요? 1, 2, 4 이렇게 3개가 되죠. 그럼 x가 결정됐을 때 y가 하나가 결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변하는 거죠. 수에 따라 약수가 많은 수도 있고 적은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 변동이 있는 거고, 그러면 x와 y의 관계가 하나가 결정되면 하나가 결정된다 라는 그 약속에 위배가 돼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겠네요. 이해 갔나요? 자, 두 번째,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했습니다. x와의 관계를 보면 되는데 정사각형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변이 x예요. 그럼 여기도 x고 여기도 x고 x고, 자, 더하는 겁니다. 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둘레의 길이라는 건 결국 x를 4번 더하는 거죠. 자, 같은 수를 더하는 게 우리 곱셈입니다. 그래서 x를 4번 더했다. x 곱하기 4. 근데 숫자를 먼저 쓰니까 4x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2면 둘레의 길이는 2, 4, 8 이렇게 될 거고, 3이면 3, 4, 12 이렇게 해서 항상 y값이 항상 x의 4배인 관계가 되겠죠. x 둘레의 한 변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그럼 4배에서 항상 y값이 딱 결정이 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차수가 1차식이라고 해서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합니다. x에 대한, 자, x를 문자로 봤을 때 x에 대한 1차식, x를 한번 곱했죠.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차수가 1차라서 1차 함수. 자, y는 ax꼴 이렇게 된 걸 1차 함수라고, 물론 여기 숫자가 붙어도 1차 함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연수 x보다 작은 자연수 y. x, y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우선은 x가 1일 때, 자, y를 결정해야 되는데 x가 1일 때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 있어요? y 값은 없네요. 벌써. 자, x가 있는데 y 값이 없다? 결정이 안 된다? 이거 여기서 벌써 함수가 안 됩니다. x가 결정이 되면 y도 하나가 딱 결정될 때 우리가 그걸 함수라고 하고, 조금 전에 위에 있던 이 얘가 참 좋은 예예요. x가 딱 결정이 되면, 딱 x가 5 이렇게 결정이 되면 반드시 y 값이 그거에 4배한 값으로 하나씩 탁탁 나오죠. 자, 뭐 두 번째 같은 경우 해도 2일 때도 2보다 작은 자연수 1이에요. 이건 될 것 같지만 3일 때는 어때요? 3보다 작은 자연수 1, 2. 그래서 없을 때도 있고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이렇게 변하죠. 자, 당연히 함수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x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여러분 이제 자연수를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이제 x, y 관계를, x가 1이면 자, 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자연수를 나눌 때는 몫을 자연수 범위에서 해요. 1을 5로 나누면 몫이 0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1인 거예요. 자, 그래서 x가 1일 때 y도 1이고, x가 2가 되면 나머지가 2가 되겠죠. 3이면 3, 4면 4. 자, 5면 나눠 떨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5를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죠.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0. 이건 없는 게 아니라 0이에요. 0. 그 다음에 6이면 어떻게 돼요? 다시 6을
5로 나누면 5, 1은 5 하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y를 뭐로 했어요? 나머지로 했잖아요. 그래서 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함수는 x가 이렇게 딱 하나가 결정되면 y도 그에 따라 하나가 딱 나오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함수 관계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함수인지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고,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다양한 함수를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등 과정에서 이제 1차 함수,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까지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배웠던 함수값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 fx라고 표현을 했죠. 그냥 y는 3x 플러스 5라고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값을 함수값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이 fx라는 이 기호를 쓴다고 했죠. x에 대한 다항식을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뭐냐면 f의 마이너스 1의 뜻이 뭐냐면, 아까도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x가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얼마냐라는 표현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을 나타내는 게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랑 5 더하면 2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값을 바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읽고 이해하고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자, 역시 x에다 4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얼마냐? 여기다 4를 대입하면 3, 4, 10인가요? 12에다 5를 더하면 17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구하라고 하는 값은 자, 둘이 더해서 19이 되겠죠. 이렇게 함수값이 뭔지 알아야 이런 표현들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분수함수예요.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단순하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공부하면서 이제 했던 식이고, 자, 어쨌든 요 표현. 근데 요건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 F4가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는데 수학에서 이제 문자 앞에 숫자를 곱할 때는 이렇게 쓰죠. 우리 x에다 5를 곱하면 5x라고 쓰는 것처럼 F4도 어느 한 특정 값이에요. x가 4일 때 y 값이거든요. 이것도 어떤 값입니다. 결국 계산해 보면 숫자가 나오죠. 어떤 값이. 거기에 2를 곱하는 건데 이 기호 자체가 이제 문자다 보니까 수를 우리 문자 앞에 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자, f의 4를 먼저 구해야죠. x 이제 4를 x 대신 4를 대입하면 여기다 4를 넣으면 되죠. 그럼 4분의 8인가요? 4분의 8이 2죠. 어쨌든 4분의 8 지금 f4입니다. 거기 2를 곱한 거죠. 이렇게 따라왔죠? 그래서 여기 2죠. 그래서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되죠. 그 다음, 자, 이번에는 f에다가 숫자가 아니고 어떤 값 a를 넣었어요. 그래서 a를 넣었는데 그 값이 16이 되었어요. 그랬습니다. 자, 우선은 이 표현을 역시 정확히 이해 못하면 이제 숫자로는 이해했는데 문자가 됐을 때 또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아직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 x가 a일 때란 뜻이에요. 자, fa가 뭐라고 했죠? x가 a일 때 y 값이 얼마야? 그 얘기죠. 이 표현 x가 a일 때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문자 더 복잡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뭐 나중에 2a 플러스 1일 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대입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앞에서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배울 때 같은 거 대입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x 대신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x 대신 a가 들어가는 거. x랑 a랑 같은 거니까 x가 a일 때 x 대신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게 대입이라고 했어요. x가 a일 때 y가.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원래 fx에다가 x 대신 a를 딱 대입해 보세요. 그럼 fa는 얼마예요? a를 딱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죠. 단지 계산이 안 돼요. 2 곱하기 a예요. 이렇게. 거기서 8을 빼는 값이 이제 이게 fa입니다. 이게 fa예요. 이해 갔나요? x에 a를 대입했을 때 y값. 이 전체. 그 2a-8이고 그 값이 16이랑 같아졌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a일 때 함수값이랑 16이랑 같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요 식을 표현한 걸 씀과 동시에 이제 새로운 문제를 만난 겁니다. a가 미지수인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 2a는 어떻게 돼요? 8 이항은 플러스 8로 되니까 24가 되나요? 그래서 a 값이 2로 나누게 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에다가 a가 뭔지 알았으니까 11을 대입하면 16이 될 거야 그랬는데 한번 정리 16이 되는지 볼까요? 여기다 11을 곱해보세요. 그럼 2 곱하기 12 하면 24죠. 24에서 8을 빼면 어때요?
12가 되나요? 16이 되나요? 그쵸? 그래서 16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렇게 미지수를 써서 이런 여러분들한테 방정식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함수값의 개념으로 이렇게 그 약속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겠고 방정식을 풀 수 있겠죠.